안녕하세요. 초등시절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교사 에라쌤입니다. 저와 교육의 방향이 비슷한 제 절친의 자녀는 우리가 모두 원하는 바로 그 학과에 입학했어요. 부럽죠? 며칠 전에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막 수다도 떨었어요. 그 친구의 육아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지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정확히 다시 물어봤어요. 초등 시절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의 워딩으로 말씀드려보면 뭔 소리야, 무슨 사회야. 네, 맞습니다. 무슨 사회입니까? 독서를 포함한 국어, 영어, 수학도 할 것 태산입니다. 예체능도 해야 하고요. 또 몸으로 우리 아이들 놀 시간도 확보해 줘야겠죠. 초등 시절 사회 교과를 위한 별도의 사회 공부는 필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초등 시절 사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진짜 없냐 한다면 없다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워서 앞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타 교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는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독서를 잘하면 돼요. 수능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문학 독서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독해력, 문해력을 길러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 비문학 독서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다가 빠르면 중학교, 더 늦게는 고등학교 가서 이 사회 교과를 위한 사회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독해력, 문해력이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안 해도 된다면서. 문해력이 좀 더 고차원적인 능력이라 생각하고 문해력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교과에 있어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체계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어서 초등 시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비문학 독서를 꼽을게요. 사회 교과의 문해력 향상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이 문해력이 지금 초등학생들은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우리 아이가 사회 교과의 문해력을 갖춘다면 입시를 위한 좋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회책 속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교과서 속 용어는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학년 1학기 교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기에도 마냥 쉽기만 한 내용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알아볼까요? 제목부터 4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른인 우리는 공공기관, 종류, 역할, 이러한 용어들에 익숙해 있고 어렵지가 않지만 상당수의 4학년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작년에 가르친 아이들에게서 사회 수업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하는데 한참의 시간을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공공기관은 교통, 환경, 복지, 안전, 건강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담당합니다. 이 긴 호흡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비문학 독서를 하는 것이 그 바탕이 되고요. 그 외에도 교통, 환경, 복지, 안전, 건강, 분야, 담당 등의 용어도 알고 있어야 해요.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복지라는 낱말을 잘 모른다면
국어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한자로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배움 공책에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또 사회책을 제대로 여러 번 정독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말로 용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많은 것들 중에 부모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적어도 자신의 학년, 사회 교과 속의 개념은 이해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먼저 학교를 믿고 맡겨보는 거예요. 예습 복습을 조금 하고 학교 수업을 성실히 따라가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확인했는데 아이가 용어의 개념을 전혀 모른다 하실 때는 위의 방법 중에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사회 예습의 방법으로 체험학습과 견학을 추천합니다. 체험학습을 가능한 많이 다니셔서 견문을 넓히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놀았다고 해봅시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 친구들, 이웃들과 키즈 카페 가고 놀이공원 가고 캠핑하고 좋습니다. 아이들이 1, 2학년 때 사회 교과로 배우는 내용은 가족과 이웃입니다. 그러니 가족과 이웃, 친척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은 그 자체가 놀이이자 학습이며 초등학교 1, 2학년 사회 교과를 예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오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데 3, 4학년 교과에 나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체험학습과 견학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3, 4학년 군에서는 고장 지역사회를 배웁니다. 3, 4학년은 각 지역별로 지역화 교과서가 별도로 있어요. 구하셔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지역화 교과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검정 교과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아볼까요? 우리 지역의 인물을 알아볼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 알아보면서 체험과 견학을 다니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살고 있다고 하면 수원의 문화유적지인 수원화성을 탐방하는 거예요. 화성어차도 타보고 생생한 체험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체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는 것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편이 안 되면 가지 않을 수도 있죠. 수원 화성에 관한 훌륭한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우리 지역, 고장이 아닌 우리 지역, 경기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때 역사적인 장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공기관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이런 중심지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곳을 견학하세요. 이러한 활동들이 3, 4학년 사회의 예습이 되는 겁니다. 가능한 한 1, 2학년 때 다녀오는 것이 좋겠죠. 또는 한 학기 전에요. 이제 5, 6학년으로 넘어가면 5, 6학년은 국가 지구촌으로 확장되는데요. 국가, 즉 우리나라는 여행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휴양을 위한 여행도 좋지만 5학년 사회를 위해 유적지를 좀 다녀보세요. 이 외에도 국회, 법원, 청와대 등 우리나라 정치와 관련된 곳도 요즘엔 견학하기에 굉장히 잘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같은 경우에는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면 좋겠지만 저도 많이 안 다녔는데요. 힘들다면 영화나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활용하거나 중국, 러시아, 일본에 관한 이웃나라에 관한 건전한 소개 영상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체험과 견학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죠. 여기까지 하고요. 지켜야 할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지켜야 할 점은 이게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다녀오기만 하면 안 돼요. 아이와 함께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또 그에 맞는 책도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구글 어스 등 인터넷 지도도 함께 찾아보세요. 또 이런 방법도 좋겠죠. 아이에게 여행 가이드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반 아이들과 이렇게 주말 지낸 이야기 또 방학 이야기, 방학 지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부모님이
가자 하면 따라갔다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릉을 다녀왔다면 아이들은 바다 또는 강릉에 다녀왔다는 말만 해요. 오죽헌도 다녀오고 뭐 허난설원 기념관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다녀왔으면서도 어디 다녀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완전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좀 더 의미 있게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학습 만화에도 너그러우셔도 됩니다. 특히 사회 교과에 있어서는요. 문학 관련 책만 좋아하는 독서에 대한 편식이 있는 아이에게 사회 내용이 많은 학습 만화도 괜찮고 오히려 추천합니다. 이것이 배경 지식이 됩니다. 제가 학습 만화를 추천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여튼 학습 만화가 가장 큰 빛을 보는 과목이죠. 5학년의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인물에 관한 것, 또 지식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학습 만화를 활용해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학습 만화를 적극 추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막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좋아한다면 뭐 일반 책 한 권 읽으면 학습 만화를 한 권 선물해서 사주기, 뭐 읽어보게 하기,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친구가 말해준 겁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